이동평균선을 보려면 일단은 생성 원리부터 아셔야 돼요. 이동평균선을 그때도 제가 그 이전 강의에서 한번 요거 설명드린 적 있는데, 차트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 형태로 움직인다 했어요. 즉 파동이라 그랬죠. 웨이브로 움직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직선으로 딱딱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 큰 틀을 봤을 때 파동 형체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쌍바닥. 그러니까 쌍바닥은 파동의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나온다. 이게 웨이브로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올라갈 때는 이 저점이 올라갔고 이 고점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해서, 즉 A, B가 저점이 올라갔고 C가 있다면 나머지 D도 올라갈 것이라고 베팅을 하는 거죠, 쌍바닥은. 그래서 차트에서는 저점이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설명을 드렸고요. 반대로 여기서도 똑같은 원리죠. 고점이 내려가니까 저점이 내려갈 거다. 쌍봉. 차트에서 봤을 때 하락 전환 추세인 거죠. 상승하던 게 옆으로 갔다가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쌍봉 형태는 파트가 죽는 형태가 많다. 옆에 중요하진 않지만 요 어깨 부분, 여기 어깨라고 치면은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도 하는데, 어깨까지 치면, 근데 어쨌든 뭐 요거는 필요 없다, 어깨 날리면은 쌍봉으로 보셔도 판단하기는 충분하시다, 요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가는 건 좋다 알겠다, 파동이니까 웨이브 쳐서 간다, 요런 부분은 내가 알겠다. 그러면 요렇게 가는지를 어떻게 눈으로 아냐? 캔들만 보고 당연히 모르죠. 그러면 요렇게 추세의 판단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번 시간에 배울 이동평균선이에요. 이동평균선이 쉽게 말해서 시장의 요런 기울기, 시장 추세의 각도,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배운다는 거는 이전에도 얘는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전체의 흐름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패턴들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그러면 이게 아래 대비 몇 번 혹은 몇 퍼센트로 올라가는지, 그리고 변곡이 잡히면 어떤 패턴이 일어나고 요게 몇 번 떨어지는지, 요거에 사실은 계속되는 반복이에요, 차트를 배운다는 거는. 그리고 그 기준으로 우리가 눈으로 직접 육안으로 가독성을 좋게 삼을 수 있는 거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를 시장 대다수가 보고서 판단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평균선을 이번 시간에 배워보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을 첫 번째 배우기 전에 생성 원리가 있겠죠. 이전 시간에 설명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5일 이동평균선이에요. 한쪽은 1000일 이동평균선을 가정해 볼게요. 물론 이건 잘 안 보지만 사람들이 그 설명을 위해서 극단적인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이 다음에 플러스 알파 값이 들어왔어요. 코딱지가 붙은 거죠, 조그만 차륵으로. 그랬을 때 이 전체 가격의 변동성은 1번이 클까요, 2번이 클까요? 이전 강의에 설명했듯이 당연히 앞에 모수가 작은 1번이 변동성이 셀 거예요. 고전 설명과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보시면은 가격이 안 좋을 때,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안 좋을 때는 5일, 20일, 60일, 120일, 비교적 작은 모수인 애가 큰 모수보다 작은 모수인 애가 아래로 깔리게 돼 있어요. 즉 플러스 알파 값이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많은 거고, 이 부분이 시장에 안 좋게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런다? 역배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5는 5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5일 동안, 일주일 동안의 평균값을 나타낸 거고요. 참고로 5인데 왜 일주일이냐, 주식시장에서 왔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5일 이동평균선 일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통상적으로. 그리고 20일은 한 달, 60일은 3개월, 분기, 요거는 뭐예요? 6개월, 반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상태를 역배열이라고 불러요. 요와 반대로 5일, 20일, 60일, 120일, 가장 그 변동성이 센 애가 플러스 알파 값이 플러스적 좋은 게 들어온 거죠. 그랬을 때 얘가 가장 위에 있겠죠. 그러면 얘는 정배열이라고 부르죠. 요 부분은 차트를 조금만 공부해 주신 분이라면은 다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르셨다면은 이기에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 그러면은,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올 때 모양을 살펴볼게요. 주가가 바닥에 있어요, 어떤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뭐 20만원,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때 주가의 배열 형태는 5일선, 21선, 61선,
121선 요렇게 위치해요. 통상적으로 앞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리고 얘가 언제까지나 바닥에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얘가 가격 상승이라는 걸 일으킬 때 보시면은 쭉쭉 올라오죠. 올라오다가 요거를 다른 말로 표시해 볼게요. 5일 동안에 산 가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인데 요 사이에 제가 한 글자를 더 넣어볼게요.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이 선으로 나타난 거라고요. 첫 번째 알아셔야 되는 게.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있으면 물려있을 거 아닙니까? 뭐 30%든 50%든 10%든 물려있는데 이 사람이 그 가격 근처로 이게 왔어요. 어떤 게. 그러면 이 코인이 좋아서 홀딩하기보다는 이때는 어떤 심리가 드냐 그러면은 이놈의 지겨운 가격, 그러니까 이놈의 지겨운 코인 일단 본전부터 찾고 보자. 즉 본전 심리가 시장 참여자들한테 대다수 발생을 합니다. 본전 심리.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더리움 18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130만 원 갔어요. 그랬을 때 이게 다시 180만 원 올라온다면 사람들 대다수가 이더리움을 물론 좋은 코인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놈의 지겨운 코인 내가 물린 거 탈출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니까. 즉 본전 심리가 이때는 사람들한테 대다수가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전 심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 즉 이때는 이 가격에 대해서 5일선 왔을 때, 일주일 동안 왔을 때 사람들이 던지기 때문에, 즉 이평선에 산 사람들의 가격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한 번은 맞고 떨어져요. 이 사람 던지니까, 다 파니까, 매도를 하니까. 하지만 얘가 오를 여지가 있다면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는 이거를 뚫고 올라가게 되죠. 이 가격을. 이 사람들은 다 던졌기 때문에, 즉 매물을 다 해소한 거예요. 시장에서. 이와 같은 과정이 20일, 60일, 120일선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즉 뭐냐 그러면은 20일 동안 물린 사람들이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200만 원에 물린 사람도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뭐 130명 왔다가 오면은 땡큐죠. 일단 본전 던지고 본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은 맞고 떨어지고 다시 그 다음에 오르죠. 그리고 여기서도 맞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르게 돼 있어요. 보통 이런 식의 움직임이 많아요. 차트를 살펴보면은. 즉 무슨 소리냐, 주가가 맞고 뚫고 그래서 여기서도 쌍바닥을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파동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이렇게 맞고 한 번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흐름 자체가 쌍바닥이 어쨌든가 추세전환 패턴이 된다고요. 이거는 부연적인 설명인 거고, 그리고 맞고 올랐어. 이렇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부분을 잘 볼게요. 이 부분을 60일하고 20일하고 주가는 여기 있겠죠. 이 가운데니까 제가 설정해 놓은 게. 그러면 주가와 가장 가까운 5일선은 붙어 있겠죠. 즉 뭐냐 그러면은 이 프레임을 보면은 60, 20, 5일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배열인가요? 역배열인가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이동평균선은 서칭을 해보면 이 부분은 많이 나와 있어요. 정배열 좋은 거, 역배열 나쁜 거. 딱 외우시잖아요. 역배열은 안 좋네? 정배열은 좋네? 막 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했을 때 이걸 외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25, 60은 정배열일까요? 역배열일까요? 질문이고요. 요거에 대한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정배열, 역배열 둘 다 아니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역배열이라고 안 좋은 거 절대 아니에요. 역배열에 사서 수익 나시는 분들 겁나 많고요. 정배열에도 물론 사셔서 수익 나는 분이 많으세요. 본인 성향과 스타일에 따라서 매매 타이밍이 달라지는 거고, 정배열, 역배열에 대한 기준으로 삼을 거 딱 하나 있어요. 역배열에 내가 샀다. 그러면 걔는 포지션을 수익 관점으로 들고 가시는 게 유리한 거고요. 즉 역배열에 내가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3개월, 6개월, 9개월 수익 쭉쭉쭉 길게 들고 가는 바이앤홀드 하시는 분들은 역배열에 물론 사시겠죠. 즉 역배열에 샀다는 거는 바이앤홀드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정배열에 샀다는 거는 그거보다 짧은 기간에 단타를 치겠다는 소리거든요. 즉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내가 들어가는 포지션에 들고 있는 홀딩 기간이 달라지는 거지, 역배열은 안 좋다, 정배열은 좋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요거는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한 거고요. 잡소리가 길었는데, 그렇다면 얘는 정배열일까요, 역배열일까요? 둘 다 아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배열을 바꾸는 과정이다. 배웠죠? 이제 그러면은 요런 움직임 또 살펴볼게요. 그럼 이 부분에서 볼게요. 60일하고 120일. 마찬가지로 캔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5, 21선이 이렇게 깔리겠죠. 이 프레임에 보면 5, 20. 그리고 특징이 캔들 이전보다
그 이동평균선이 조금씩 점점 이렇게 지드 사이 간격이 밀집해 있죠. 요런 경우는 뭐다? 역배열에서 요런 게 발생하면 나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 얘가 향후에 지금 역배열, 안 좋은 배열이었지만 정배열, 이게 추세가 잘 나는 배열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구나. 상식적으로 보시면은 어떤 게 역배열이야. 그리고 우리가 외운 거는, 그동안 외운 거는 정배열이야. 뿅 해서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절대. 그 중간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런 부분을 차트를 보실 때 잘 관찰을 해보셔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게 그리고 중간에 그런 이평선들이 낑겼을 때는 이게 정배열로 바뀌는 게 아닌가 한 번쯤 의심을 해보셔라. 그러면 정배열로 바뀌었을 때보다 그 전 매수 타이밍이 좋아질 여지가 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그냥 지금 차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이평선상,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됐다고 볼게요. 진행이 없어. 이 배열에서는 반대죠. 이거 뒤집은 거니까. 그래서 20일, 60일 안에 5일 프레임이 들어왔죠. 얘는 첫 번째로 크게 가질 생각이 뭐냐? 얘는 풀 정배열이지만 역배열로 꼴 가능성이 이제 있겠구나.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앞에 설명을 통해서 유출을 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는 아직 안 가르쳐 드렸는데 차후에 가르쳐 드릴게요. 하지만 얘가 죽는 순서가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푹푹 죽지 않아요. 즉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죠. 그리고 이 계단식 하락 중에는 반드시 21선을 한번 올라오게 돼 있어요. 죽더라도.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제가 그랬죠. 지금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상승인지 하락인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예상된 수순이 맞다. 그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죠. 다시 작은 프레임에서 뭐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4시간 봉에서 봤을 때 5일선, 21선, 그 다음에 61선, 121선이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안 좋을 때. 하지만 이 부분에서 볼까요? 이 부분에서 큰 프레임인 121선과 61선 사이에 5일선, 21선이 어쨌든 끼어 있죠. 5일선, 21선. 이러면은 뭘 의심할 수 있다고? 얘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리는 가능성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요. 내용 자체가 참 디테일하긴 한데 이거는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내용인 거죠. 기본적으로 판단이란 걸 해야 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동평균선에서 절대 늘 수 없습니다. 실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역배열에서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배열 안에 얘가 낑겨 들어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이동평균선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웬 뜬금없이 정의냐. 제가 항상 강조하죠. 기초가 기법이라고. 기초를 열심히 갖고 닦고 이게 기초지만 정의가 기초지만 이거를 내가 차트에서 써먹을 줄 알면 그게 그러니까 기법이 된다고. 대부분은 이게 알고서 잘 못 써먹기 때문에 그냥 기초에서 끝나는데 그거를 써먹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일단은 정의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5일 이동평균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5일 이동평균선은 5개 값을 나눈 거죠. 더해서 평균값을 낸 거죠. 즉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이 한 행위로 이해했을 때 이해가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확히 보면은 얘는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는데 얘는 종가 값인 거죠. 오늘이 여기서 6일이다. 그러면은 이전 날까지의 종가 값의 합을 5로 나눈 게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오늘 거는 일단 포함이 안 되죠. 즉 후행한다는 뜻이에요. 하루라도. 하지만 근사치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시장 대다수가 트레이딩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고 6일째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얘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바뀌어요. 5일 이동평균선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값이 이렇게 나오고 그럼 6일째는 어떻게 될까요? 빨간 게 들어와요. 그러면 5개만 남아야 되잖아요. 얘는 하나 없어져요. 즉 밀어내기 형태로 앞에 값이 빠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평선 구조를 살펴보면 보시면은 20일이다. 타도에 그 다음 게 들어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죠. 단지 얘가 이 전체 모수에 대해서 얼만큼 영향력이 있냐 이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변동성이 센 예를 들어서 5일선이 얘보다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둔한 21선에 대해서
크로스를 내면은 얘는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온 거죠. 좋은 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골든 돈벌확률이 높은 크로스라 부른다. 요거는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일목균표 한 시간 첫 시간에. 요 반대는 안 좋은 기운이 밑으로 꽂힌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센 애가 아래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얘는 뭐 데드 크로스 안 좋은 크로스. 예, 그래서 얘는 부정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을 한다. 요거는 이제 기초 때 하는 얘기. 어쨌든 설명드렸죠. 그렇고 어쨌든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동평균선 정의를 살펴보면은 이 정의가 대빵 중요하다. 플러스 알파가 들어왔을 때 빠지는 구조다. 100개. 추가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바꾸는 건 당장은 이 가운데 애들은 뭐다? 쓸모가 없다. 즉 당장은 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바꾸는 건 앞에 빠지는 값과 새로 들어올 값만 존재한다. 중간 애들은 향후에는 결정 짓겠지만 지금 내일 당장은 중요하지 않다. 가운데 거는 무시해도 된다. 당장 기울기를 내가 카운팅 할 때는.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얘는 종가의 합이다. 종가. 정의상. 헷갈리니까 이동평균선을 다 지워보고 20일만 남겨볼게요. 그리고 얘는 20일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20개를 뒤로 돌리면 되죠. 트레이딩뷰나 그 업비트에 이 기능 있어요. 되게 좋아요. 한 번씩 해보세요. 그리고 20일 요거죠. 지금 가격이 어쨌든 많이 상승을 했죠. 지금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가격이 20일 전은 이 음봉이에요. 음봉. 이 장대 음봉. 그러면 20개에서 더하고 더했을 때 여기 쭉쭉쭉 있고 내일은 얘 종가값이 빠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게 뭐가 들어올지 몰라. 근데 우리가 횡보란 걸 한다고 가정할게요. 최악의 경우. 떡락은 안 돼. 일단 횡보 모르니까. 뭐 떡상이 나올 수도 있고 떡락이 나올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횡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내일 종가값은 여기죠. 그 다음날 여기고 여기죠. 즉 여기서 횡보했을 때 이때 종가값이 이 정도 수준만 유지해줘도 얘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즉 우상향으로 그림이 이 20일 이평선은 돌린다고. 그림이 요게 잠깐 어려운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내가 생각해보면 어려울 것 같아. 되게 쉬운 건데 이게 정의만 생각해보면 처음 들으면 누구나 어려울 수 있어요. 보시면은 기준을 두 번째를 제시해 드릴게요. 종가의 값이라 그랬잖아요. 새로 빠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기존 거보다 새로운 게 들어왔는데 종가 값이 높잖아. 얘가 높잖아. 그러면 얘는 우상향해요. 돈다고. 즉 이평선은 후행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찍혀서 그 기울기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날 카운팅하고 얘는 돌겠구나를 내가 미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차트는 후행해서 옛날 건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 다 예측하는 게임인 거잖아요.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 베팅하는 게임인 거고. 근데 이평선 정의를 통해서 내가 이게 향후에는 그림이 좋겠다고 예측을 할 수 있다고요. 횡보쳤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내가 판단이라는 걸 할 때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부연 설명을 하면은 아까 요거 설명드렸죠. 요거 파동 그린다. 그럼 네가 꼬불락인지 옆으로 간지 이건지 어떻게 하냐. 이거 기준을 일봉상 21선은 삼으셔라. 물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일봉상 20선. 왜? 시장 다수 참여자가 가장 많이 모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많은 참여자들이 돈을 베팅했을 때 나도 간다 했다 얹었을 때 가는 거고, 즉 이게 좋아야지 매수세가 붙고 이게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팔기 때문에 그때 나도 던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기 때문에 저도 이걸 본다. 그래서 21선을 그 아까 요거의 프레임으로 삼으시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얘가 돌 때 병곡일 때 베팅을 하면 좋을 거 아니냐. 이거는 정의에 의해서 마지막에 들어온 값이 얘보다 높아지면은 얘는 우상향으로 돈다고요. 요게 두 번째. 이게 이해 안 되면 외우세요. 근데 앞에 그 설명은 다 드렸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 중간값은 필요 없다 그랬잖아. 당장 얘 기울기를 좌지우지 하는데. 다 지어볼게요, 이평선을. 그래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펴볼게요. 대충 이쯤 볼까, 이쯤? 이 빨간색일 때? 이 빨간색일 때를 보면은 요거 기준으로 본 거예요, 지금. 이날 기준으로 20일 전은 얘죠. 맞죠? 근데 이때 종가값은 요거. 빨간 거 요거. 제가 시가 고가 저가 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 캔들 그
처음 배웠을 때 그거 누구 몰라 하는 개무시하는 그거. 그게 가면 갈수록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 대응하는 게 생명이라고. 차트는 보시면은 그리고 종가값이 이거잖아요. 여기고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붙은 값 이때가 그 맨 마지막에 지금 기준으로 카운팅 된 게 얘보다 현저하게 낮죠. 그렇다면 이건 볼 것도 없이 21선은 우하향이에요. 기울기를 안 봐도 우하향이에요. 정의해서 이렇게 돼요. 그럼 두 번째, 그 다음날은 어떻게 돼요? 다시 표시해 볼게요. 그 다음날 말고 이틀만 건너뛰어 볼게요. 그 다음날은 뻔하니까 이거예요. 요봉의 종가값은 확대해 볼게요. 요봉의 종가값은 여기죠. 위에 양봉이니까. 그리고 20일 전에 종가 캔들은 요 캔들이죠. 그러면은 종가값은 여기죠. 낮죠. 그렇기 때문에 못 돌아요. 21선 절대. 이때 기울기를, 그러니까 이때는 21선은 보지 않아도 캔들만 봐도 우하향인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면 보세요. 이때 판단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하지만 이 장대음봉의 종가값은 어디다? 시가, 종가 여기에요. 맞죠? 그러면 이날 봤을 때 이날은 종가값이, 그 다음날은 얘 캔들 떴지만 여기잖아요. 여기고 여기잖아. 종가값이 드디어 바뀌었죠. 저희가 원하는 패턴으로 여기 이 부분 얘는 새로운 종가값이 기존 종가값보다 높아졌잖아요. 빠지고 앞에 게 빠지고. 그럼 뭐다? 이건 볼 것도 없이 캔들이 좋아진다. 즉 우상향한다. 21선 기준으로 21선 기준으로 삼는 거는 그러면 한 달 기준으로는 시장이 좋아질 여지가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캔들을 기준으로 다져볼게요. 이 캔들을 기준으로 21선이 네 말이 맞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할게요. 보이시나요? 우상향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앞에 거 장세를 예측할 수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평선 맨 처음 시간 지금 그 정의도 말씀드렸고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다른 유튜브 찾아봐도 안 나올 거예요. 쉽게 접하실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노하우적인 거를 정의를 바탕으로 하나 풀어드리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반대 경우를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봐도 어떻게 돼요? 아무데나 거봤는데 종가값이 얘는 여기고 종가값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21기선은 기울기가 어떻다? 기분은 나쁘지만 어쨌든간 조금은 우상향이다. 거의 횡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얘가 이 상태에서 횡보만 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이 지나고 6, 7, 8, 9, 10, 11, 12, 13 6일 이후부터 일주일 후부터 이 부분이 종가값이 들어오는 구간에는 시장이 뭐다? 개떡 나갈 확률이 높다. 왜 높아? 횡보 친다는 가정하에는. 왜? 20일 이평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20일 이평선을 바탕으로 우리가 시장을 보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저랑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주일 후면은 조심해야 된다. 이 차트는 안 봐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평선 기울기는 뭐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 파동 기울기에서 오를지 떨어질지 결국에는 얘가 그리는 거라고. 20일 이평선이. 그래서 요거를 지금 카운팅 하시는 걸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안 봐도 얘는 개떡날 확률이 높다. 일주일 정도 남은 거고, 그 다음 일주일 기간에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평선의 기울기가 20일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에 돈 버는 거 쉽지 않습니까? 돈 버는 거 아까 그 파동 관점을 보면은 이거잖아요. 이 밑에 변곡에서 사, 이 변곡에서 팔어, 변곡에서 사, 변곡에서 팔어, 변곡에서 사, 변곡에서 팔어. 굉장히 쉽죠? 말이 쉽지. 맞아요, 말이 쉬워요. 말이 쉬운데 말 속에 이론은 되게 쉽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뭘 가르쳐 드린 거냐 그러면은 이 돌리는 타이밍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카운팅으로 볼 것인가. 첫 번째, 이게 언제 돌 건데 분할 매수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관점에서 이렇게 돌리는 자리는 물량을 확실히 된다니까요. 이거 너무 설명드렸네. 이런 자리는 제가 평소에 배수매도 뭐 3분할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자리를 왜 3분할하고 그러니까 3분할을 왜 하냐고. 더 많이 실어야지. 그러니까 자리마다 베팅하는 게 다 다른데 제가 이제 한 가지는 설명을 드린 거죠. 베팅 비중이 높아져도 되는 타이밍. 밑에서 22선 돌 때 더 실어도 된다. 물량을. 항상 제가 그랬죠. 매수 매도를 분할로만 하는 건 아니다. 3분할만 하는 건 아니다. 나도. 그거 중에 한 가지 노하우를 또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살펴볼게요. 내가 뭐 일목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른다. 물론 이거를 제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거를 봤잖아요. 사람이 다 이걸 인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설명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간 지금 원리적인 걸 설명드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날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20 요거고 얘는 요거잖아요. 그러면 향후 하루, 이틀, 3일은 내가 횡보만 쳐도, 즉 4일 정도 요 앞에 4개 캔들까지는 횡보만 쳐도 어쨌든 21선은 횡보 또는 약간 미세하게 우상향이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죠.
첫 번째. 하지만 얘가 점점 이 종가값이 안에 들어온다면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는 빠질 확률이 높은 거죠. 20선 기술을 안 봐도. 근데 요거는 얘가 애매한데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한다고요. 대놓고 좋은 부분으로 왔어요. 우린 결과를 다 아니까. 얘의 종가값은 여기죠. 확연히 이 종가값이 마지막 종가값이 이전 종가값보다 높이가 높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 플러스가 좋은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동평균선 정의에서 얘가 얘보다 높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얘는 안 봐도 우상향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걸 찾아볼까요? 언제 돌렸는지. 제가 이걸 미리 카운팅을 해보지 않아서 한 번씩 거볼게요. 이날의 종가값은 다시 얘죠. 이날의 종가값은 얘예요. 그러면 얘는 종가가 여기고 얘는 종가가 여기예요. 그러면은 미세하게 지금 돌고 있죠. 돌고 있지만 확실히 돈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요 정도 갭은 있지만, 그러니까 요 정도 기울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를 베팅하셔도 되지만 어쨌든가 확실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다음 날로 넘어가면 여기면 여기잖아요. 그러면 종가값은 여기고 종가값은 여기잖아요. 심지어는 요 앞에 뒤에 3일은 죽어있죠. 종가값이 낮은 값이잖아요. 이게 높은 값이 아니잖아. 그렇다면 얘가 횡보만 쳐도 이때는 기울기가 확연히 우상한 게 드러나죠. 즉 아까 다시 프레임 요 큰 관점에서 얘는 여기 우상향 여기에 해당하는 게 높은 거죠. 이 그림을 이평선을 보고 유추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럼 뭐다? 이날 어딘가에서 베팅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날 어딘가에서 들어가면 된다고. 베팅이 이렇게 베팅이 들어갈 때 조건은 너무 다 가르쳐주는데 캔드 시간에도 공부했어요. 그런 원리나 다시 보세요. 더 이상 이제 뭐 설명 못 해주겠어. 너무 다 가르쳐줘. 보세요. 지금 사례를 거볼게요. 브리핑 내용에서 왜 좋아질 여지가 있냐고 했냐 그러면 항상 그랬죠. 제가 그 차트 보실 때 보고 싶은 걸 보시면 안 된다고. 보이는 걸 보셔야 된다고. 1억 간다 그랬는데 내가 이때는 제가 여기 어디선가 현금화 추천드렸었어요. 여기서는 브리핑 잘 보시면은 왜 현금화 추천드렸냐? 1억 갈 거 같다.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 어떡하냐. 그때 브리핑을 보시면 킹스팬 쳤죠. 일목균표에서. 그래서 안 좋게 보이지만 일단 잠깐 튀자 한 거고, 지금은 왜 하냐? 지금은 이제 보이는 게 이거야. 이제 보이는 게 내 눈에 띄는 게 이평선이 돌릴 여지가 있다가 보이는 거예요. 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판단이란 건 들어가지만 판단 근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죠. 다시 그려볼게요. 현물 시간 많잖아요. 그 선물하시는 것도 아니고 해외 선물하시는 것도 아니고 요런 거 배우시면 한 번씩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브리핑에서 항상 요거를 표시해주면 이 뜻인 거예요. 이 관점을 보고서 요걸 표시해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종가값은 어딥니까? 여기에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충 옆으로만 흘러도 그 다음날 어디에요? 여기. 그 다음날 어디에요? 여기. 그 다음날 여긴 아리까리에 여기. 한 5일 정도는 여기서 노는데, 그러면 이평선이 지금 상태에서 가격이 옆으로 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횡보겠지. 일단 떡락만 안 나오면 예측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일 지나고 6, 7, 8 이거 죽으면 이거의 종가값이 이게 빠져버리면 종가값 여기고 얘가 횡보만 쳐도 어떻게 된다? 22선 이렇게 돈다고. 그러면 다시 설명드려요. 이거의 가능성이 있다. 이제 또 다시 열린다. 그때는 브리핑 내용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21선은 허리 돌리기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횡보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배워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브리핑을 다시 살펴보면은 21선은 우상향은 자연스럽게 쌍바닥 패턴과 연관돼. 그렇게 되면 쌍바닥이 돼. 이는 한 단 정도 좋아질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뇌피셜이라고 제가 명시했죠. 상상이야 상상. 하지만 이런 원리에서 이렇게 된다고. 그 원리를 제가 가르쳐드린 거고, 그때 되면은 단톡방에 써드린 게 원숭이도 매수 버튼 누를 줄 알면은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되면 진짜로 열린다. 그게 이제 한 5일에서 7일 요거 세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거 이평선 각도 잘 보시면 다시 차트로 갈게요. 여기서 하는 것보다 얘는 평평하다고도 있지만 지금 할 때 일단은 돌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알면은 이런 부분을 판단할 때도 좋아요. 이게
옆으로 기는 거냐, 위로 가는 거냐, 아래로 가는 거냐, 이거 보고 어떻게 판단하실래요? 힘들죠, 솔직히 육안으로 봤을 때. 하지만 정의를 알면은, 아, 요렇게 내가 돌릴 여지가 있고, 아니, 지금 현재는 살짝 위로 가 있고, 하지만 행보만 쳤을 때, 요렇게 돌릴 여지가 있고, 앞으로 며칠 후에, 뭐, 음봉의 종가값이 확 빠지면, 그때는 시장 확 좋아지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다음 장에 대한 방향을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설사 그 판단이 틀리면, 어떻게 한다? 제가 브리핑된 가격에서 손절을 치시면 돼요. 그 가격에서 그게 완성본 떴다는 거는 요 판단이 틀렸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두드러 맞으면 있다는 거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편선 정의하고 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모든 정의가 제일 중요해요. 단지 우리가 써먹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정의랑 캔들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정의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생성원리. 생성원리에서 역별, 정별 푸는 거는 제가 조금밖에 안 보여드렸는데 차트 돌리면서 많이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것도 감을 익히셔야 되는 거거든요.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나와요. 큰 프레임에서 그걸 감을 익혀야지 나중에 써먹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왜냐면은 이동평균선이 그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 꽃이거든요, 사실은. 대부분의 고수분들도 이동평균선을 바탕으로 매매를 하고, 대부분의,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어쨌든 이동평균 켜놓긴 하고, 그래서 이게 꽃이긴 한데, 요거는 앞으로 한 2, 3만 더 해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그나마 좀 설명을 드리려면은. 근데 어쨌든 오늘 제가 생각난 거, 브리핑 내용과 맞춰서 생각난 거, 정의랑 그 다음에 그 배열 푸는 거, 기본적인 거, 내용, 그런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